안녕하십니까. MBN B뉴스 앵커를 맡고 있는 이승익 기자입니다. MBN B뉴스 최혜정입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크립토 이슈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앞서 전해드린 이 시각 주요 뉴스 중 자세한 소식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팍센 뉴스의 원재영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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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검찰이 그 테라 루나 사태의 중심인 건도영 테라폼레스 대표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적용을 해서 기소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업계의 불안감은 더 증폭될 것 같고요. 참 이례적이에요. 자본시장법 혐의를 보고 있다는 것이. 네, 형사 사건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이렇게 증권형 토큰 혐의를 붙여서 기소한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보통은 이렇게 사기라든지 유사수신 행위를 붙여서 토큰에 대해서 고소나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루나가 증권이 아니냐 맞냐를 판단함으로써 좀 증권형 토큰의 판단 기준이 좀 서게 될 것 같다는 의미에서 좀 의미가 깊은 기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이 가상자산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사기나 유사수신 혐의가 적용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나온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예, 지난 그러니까 지난 5월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투자자들은 권도영 대표에 대해서 사기랑 유사수신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때 검찰은 이렇게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던 중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더 많은 혐의가 추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도 지금 지난 5월부터 수사를 진행한 건가 하위 테스트라든지 지금 현재 SEC라든지 다른 해외 국가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는 증권형 토큰 규제에 루나가 걸맞다고 생각이 되었는지 이번에 증권형 토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 말하자면 죄목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쟁점이 결국 말씀하신 대로 증권성 여부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증권형 토큰 아직 그 자본시장법에 포함되지 않은 지금 상황이죠? 예, 지금 증권형 토큰은 그 금융당국에서 현재 어떤 규제라든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검찰도 정확하게 어떤 의미에서 테라랑 루나가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다고 판단했는지는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투자계약증권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투자계약증권이라는 거는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손익을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의 노력, 그러니까 따로 사업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이런 네 가지 기준이 맞을 경우에 이제 하위 테스트에 따라서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는 게 지금 미국 법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판례인데요. 검찰의 경우에도 그 지난 7월부터 수사를 하면서 하위 테스트에 도입을 해본 결과 루나를 증권형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번에 지금 루나가 만약 증권형으로 판단이 되면은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들도 많이 증권형으로 분류되거나 아니거나 이런 판단의 기준이 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하위 테스트의 기준은 또 어떻게 정해지고 있나요? 예, 지금 미국 법원에서 현재 이 네 가지 기준으로 증권형 토큰의 기준을 이제 판별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공동사업,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투자에 대한 이익을 담보를 한다. 그러니까 몇 % 이익을 준다. 예를 들어 루나 같은 경우에는 몇 %의 이자를 주는 식으로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익의 타인의 노력, 그러니까 돈을 투자한 사람이 아닌 그 돈을 받은 사람이 대신 사업을 해서 이익을 만들어준다. 이런 네 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하게 되면은 증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하위 테스트를 적용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건 이제 하위 테스트 기준이고 증권형 토큰 기준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엄밀히 따져본다면 어떤 또 내용들이 있을까요? 증권형 토큰은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지금 자본시장연구원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올 초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그 연말 내로 이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의 담길 내용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아마도 그 루나 같은 증권형 토큰이라든지 다오처럼 이익을 담보를 한다든지 공동사업이라든지 이런 비슷한 기준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도 그 예 중에 그 국내는 금융위에서 뮤직하우 사례가 예. 있었죠. 지금 뮤직하우가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뮤직하우 같은 경우는 그 투자계약증권 증권형으로 네. 판별이 났는데요. 네. 뮤직하우 같은 경우에는 이 저작권에 대한 수익을 네. 나눠주는 토큰을 네. 만들어서 판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본시장법상으로 그 이익을 담보하는 등 이런 네. 증권의 성질에 맞다고 판별을 네. 한 거죠. 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거의 딱 떨어지지 않나요? 뭐 수익 배분한다. 예. 뭐 어떻게 보면 사실 배당인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예. 그 하위 테스트 기준의 예, 뭐딱 뮤직하우도 부합이 맞습니다. 되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앞으로 그 하위 테스트를 바탕으로 그 우리가 증권형 토큰 판단 기준이 윤곽에 나올 텐데 향후 규제가 이제 제도가 마련된다면 국내 우리 디지털 자산 시장 미치는 영향 어떻게 될까요? 예, 루나 말고도 비슷한 구조를 가진 가상자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거래되고 있는 웨이브라든지 네. 트론 그리고 뭐 메이커 이런 것들은 루나랑 비슷한 구조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자를 담보하거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일 루나가 증권형 토큰이 된다라고 네. 하면은 당연히 형평성의 원칙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 토큰들도 증권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증권형으로 거래되게 된다면, 증권형으로 판별이 나게 된다면,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기존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고 증권형 토큰이 거래되는 새로운 거래소를 만들겠다고 네. 밝힌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거래소 밑에 디지털 자산 거래 시장이라든지 플랫폼을 새로 만들고 네. 대체 거래소 ATS들을 증권사들이 만들어서 이곳에서 거래되는 방식으로 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루나를 비롯한 많은 디지털 자산이 증권이 될 경우에 어떤 점들이 구체적으로 바뀌게 될까요? 사실 증권이 될 경우에는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 자본시장법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어쨌든 규제를 받게 된다는 거고 사실상 지금까지의 ICO라든지 이런 불투명한 그 방식이 아닌 그 자본시장법상으로 공시를 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이런 절차를 다 밟아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지금까지는 뭐 ICO를 무슨 SNS로 접하거나 네. 텔레그램으로 참여를 하거나 네. 이런 뭐 좀 정보의 불균형이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만약에 안 좋은 사태가 발생을 한다거나 네. 조금 사기라든지 이런 범죄에 대해서도 부정거래가 조금 차단이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이제 투명한 정보 공개, 정보의 예. 비대칭성이 해소가 될 것이고, 뭐 투자자 안전 차원에서는 상당히 시장이 건전화가 될 텐데, 또 한편으로 업계에는 너무 또 과도한 거의 유가증권 신고서에 준하는 자료들을 요구하다 보면 좀 업계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좀 위축이 되거나 또 많은 재산들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네. 증권형으로 이제 판명날 것 같은 많은 가상자산들이 있는데 이 가상자산들이 이제 다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를 네. 해야 된다면 거래소들의 먹거리도 뺏기게 될 거고요. 그렇죠. 네. 지금 이미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ICO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미 싱가포르라든지 네. 해외에서 ICO를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이제 절차를 밟아서 증권형 네. 토큰 판매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더라도 좀 더 많은 제약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증권형 토큰이 용어가 전자증권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전자증권 뭐 의미는 같은 의미인가요, 증권형 토큰? 네, 뭐 같은 의미기는 합니다만 네. 지금 금융당국이 바라보고 있는 게 이게 네. 루나 같은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고 주식을 네. 토큰화해서 판매하는 것 또한 이제 전자증권, 뭐 네. 증권형 토큰 이런 식으로 부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안에 네. 포섭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전자증권화가 되면 인허가 같은 제반의 의무가 발생할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우리 토큰이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할 때 SNS, 트위터나 아니면은 미디엄, 블로그 이런 식으로 공시를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자본시장법상 공시제도에 포섭되게 되면 완전한 정보를 공시제도 하에서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겠죠. 건전한 정보. 예. 네, 네. 자, 그럼 다시 얘기를 원점으로 돌리면 우리 권도영 대표 지금 예. 사태 이후에 계속 SNS를 올리고 있다면서요? 예. 현재 수백 가지 떨어진 상황에서
참 멘탈이 좋으신 분 같아요. 네, 또 SNS를 통해서는 도주 중이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싱가포르에는 체류하고 있지 않은 걸로 나와 있잖아요. 네. 예, 이거는 싱가포르 경찰이 지난 17일에 이제 네. 우리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에 뭐 수사에는 협조를 하겠지만 권도영은 지금 싱가포르에 없는 상태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지금 검찰이 그 체포영장을 내린 이후 권도영 씨가 SNS로 나는 도주 중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검찰은 지금 이미 4월부터 테라폼랩스 한국 법인을 해산을 하고 네. 그때 이제 싱가포르를 넘어간 이후 5월에 테라 루나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네. 네. 이런 정황을 봐서 이미 도주를 의도하고 간 것이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가 법원에서 잠정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려준 여지로 혹시 볼 수도 있을까요? 뭐 아직 좀 성급한 판단이긴 하지만 예상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네, 뭐 체포 영장을 지금 거의 수사를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낸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혐의로 계속 낼지 검찰도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은데 신중한 입장인가 네, 신중하게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금융위원장에게도 이제 그 증권형 토큰이라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봐서 이제 체포영장 발부해도 되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그렇게 맞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네. 이게 검찰에서도 그렇고 뭐 법조계도 여러 법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대한민국 법치국가잖아요. 네. 법리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뭐 쟤는 어떻게 보면 되게 커 보이지만 막상 다 우리가 해체해서 그 법을 보면 마땅히 지금 법으로 기소할 항목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것이고 여기서 이제 출발이 되다 보면 체포영장 발부도 계속 한계가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네. 앞으로 신변 확보를 위한 또 체포가 됐다 하더라도 구속영장 발부 여부 뭐 산 넘어 산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일단 본인은 SNS에서 지금 본인은 뭐 도주를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거꾸로 언제든지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또 다른 얘기가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그건 뭐 도주를 하고 있지 않다면은 네. 스스로 돌아와야 되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죠. 예, 좀 수사를 거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도주는 안 하고 있지만 알아서 날 찾아봐라. 뭐 그런 의미가 좀 의미를 던지는 것 같고 네. 본인들 그 권도영 대표 가족들은 지금 어디 있나요? 싱가포르에 아직 있나요? 아니면 한국에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예, 뭐 싱가포르에 같이 거주 중이라고는 네. 나와 있지만요. 네. 가족들 행방도 지금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것으로 알고 뭐 있습니다. 사실 뭐 가족들이야 뭐 사실 뭐 죄를 뭐 지은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분들도 상당히 신변에 많이 위협을 또 느낄 거예요. 예. 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별도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뭐 화면에 우리 권도영 대표가 살았던 싱가포르의 그 아파트가 나오고 있는데 네. 한눈에 봐도 굉장히 호화로워 보입니다. 그러게요. 자 어쨌든 뭐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지금 피해자들이 생겼고 어떻게 보면 디지털 자산 글로벌적인 측면에서도 큰 경종을 울렸던 사건인데 네. 어쨌든 상당히 뭐 안팎으로 법조계의 그런 사법 처리 여부 큰 판례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또 부분이 될 것 같고 뭐 이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좀 뭐 체포가 되던 본인이 자발적으로 검찰에 자진 출두를 하든 뭐가 좀 계속 이어진 그 대책과 좀 그 대안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아직도 지금 우리가 검찰에서 바라봐야 될 부분이라든가 수사라든가 뭐 전체적인 퍼즐에 뭐 10분의 1도 안 맞춰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사실 권도영 씨도 본인 네. SNS로 밝히신 적 있잖아요. 네. 검찰한테 이제 한 번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네. 예. 자,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원정 기자 나와주셨고요.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